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관련하여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 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 국가보훈부는 지원 못해 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10년 넘게 차량 정비를 하다 목 디스크에 걸려 제대한 군인이 보훈 보상자로 인정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선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국가보훈부는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가 최종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등록 신청한 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해당이 된 경우에 한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까지 등급을 받으면 중대 전과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는 뭐냐면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는 공상군경, 보훈보상 대상자는 재해부상군경입니다. 이 핵심적인 차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직접적 관련성은 되지 않는 관련성은 인정이 되지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직접적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이제 했고 그에 대해서 국가보훈부 각 보훈청에서 등록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한 겁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해서 지금까지 보신 것은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이제 그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제 항소했다라는 것입니다. 2심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보실 내용은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심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6년 육군 부사관이 된 뒤 수송 업무 등을 맡아온 A씨, 아마 뭐 수송병과 같습니다. 수송 업무 등을 맡아왔는데 군용차를 운전하는 모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도 직접 해왔다. 운전 및 차량 정비 업무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부대에 있는 차량은 평균 연식 20년이 넘어 매일 2세대씩 정비가 필요했는데 차를 들어 올려주는 리프트가 없어 직접 차량 아래로 들어가 목을 들고 정비해야만 했다. 이런 작업 끝에 A씨에게 돌아온 건 목 디스크. 결국 14년의 군 생활을 의가사 제대로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사 사정에 의한 전역이기 때문에 심신 장애로 의한 그 전역인 걸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의병 전역인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의병 전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제 이후에 그 A 씨는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A 씨는 이 워딩만으로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만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A 씨 입장에서는 이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이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이 목 디스크 업무가 차량 정비라든가 이런 그 업무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소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관할 보훈청에서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친 결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던 겁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한 핵심적인 요지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A씨가 맡은 일이 목 디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거지만 이 A씨는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불복해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이제 그 행정심판 단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국가보훈부나 그 보훈청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가장 어떻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복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지만 여기서 기각이 된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권리 구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했더니 1심에서는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다시 정리하면 등록 신청을 했더니 국가보훈부 또는 이제 관할 보훈청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더니 그래서 A씨가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승소했더라라는 겁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그러면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 군 복무 환경과 진단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 A씨가 목등뼈 부위의 과도한 구부림이나 젖히는 자세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부사관으로서 직무 자체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구부림 또는 젖히는 자세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업무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원고 승소 판결. 그러니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 재해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 소송 단계에서는 이제 행정심판과 달리 승소 판결을 하더라도 승소를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할 수가 있고 2심 가는 거죠. 또 2심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상고해버리면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갈 수가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구제가 돼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해도 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이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A씨는 3년 가까이 진행해 온 소송을 다시 항소심 이제 판결로 재판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심 판결에서 확정이 돼서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1심 판결에서 확정이 됐을 건데 어쨌든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그 차량 정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목 디스크가 발병 내지는 악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보훈 보상
보훈 보상 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는 해당될 수도 있겠다. 현재는 1심에서는 일단 승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차량 내지는 뭐 수송 업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그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면, 차량 정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 정비를 하다가 뭐 그 이제 그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수송 지원 작전을 이제 그 하던 중에 뭐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무릎 관절에 십자인대가 뭐 파열이 돼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군수품의 수송 및 관리 직무 수행이 그 무릎 그 관절 그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는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재해 부상 군경 보훈 보상 대상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그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차량 정비 이제 수송 지원 작전 이런 직무 관련한 거죠. 또 하나는 부대 내에서 이제 차량에다가 뭐 인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특히 뭐 외래 환자를 이제 그 태우고 뭐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시키는 이제 선탑 임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간부들이 보통 이제 선탑 임무를 하다가 그 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을 이제 보호하고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 자체는 이제 인명 구조라든가 뭐 재해 구호 뭐 이런 또는 이제 그에 준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 이것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이나 또는 이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차량에다가 이제 환자를 태우고 이제 수송하는 선탑 업무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 재해 부상 군경이나 보훈 보상 대상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상 군경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유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은 그 상해의 원인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전혀 없다. 직무수행과 관련이 전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직무수행 관련성이 인정이 일단은 되었을 때 직접적인 관련성, 국가의 수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공상군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제 그 보훈 보상 대상자와 관련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오늘 그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